백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수입이 들어온 주부지 적어도 하나는 안 된다. 한 2개, 3개 이상은 수입이 들어온 주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 가지면서 그 준비는 못 하지만은 그건 항상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75세 노장의 말씀이 100세 시대에 최소한 2개, 3개 수입 다변화를 해야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나이는 지금 현재 75세시죠. 75세신데도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고, 저희 자리잡자에서 80세까지 일하자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90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이분의 삶을 통해서 크게 직장 생활, 사업, 60세 은퇴 이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의사결정과 선택을 우리가 한번 반추함으로써 최소한 40대 이후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어요. 했던 업무는 영업 업무입니다. 영업 업무고 8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차장 때 대학의 선배시고 가구회사의 오너로 계신 분의 어떤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가구회사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분의 선택은 그거였어요. 삼성전자에서 무난하게 쭉 직장 생활하고 임원도 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아파트라든지 이제 건설 붐이 그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가구 시장도 굉장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미래 비전,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스카우트를 받든 이직 제안을 받든 선배의 어떤 제안이긴 했지만 본인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산업군인지 인더스트리인지를 확인을 한 거죠. 84년 그 당시에는 아파트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났을 때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생기면은 가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 비전이 충분히 있겠다, 갖고 있던 영업 역량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선배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차장에서 부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신 거예요. 주로 이제 건설사들 대상으로 하는 B2B 영업을 통해서 2년 만에 상당한 실적을 내서 임원을 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37, 8 정도 됐죠. 그때 임원을 달고, 또 이분이 속해 있던 그 회사에 대박이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88년도 올림픽, 88 올림픽 때 아파트 200만 호 건설이라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났죠. 시류를 잘 타가지고 메이저 건설사와 연간 매출액을 매월 달성하는, 연 매출이 10억이었다. 그러면은 월 매출이 그때 10억으로 해서 급성장하는 계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직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이직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규모가 산업분 자체가 굉장히 작은 데로 가셨잖아요. 작은 데로 가셨는데도 시류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직을 해서 4년, 5년 만에 어마어마한 영업 성과를 달성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구 산업 쪽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해낸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상무로 임명이 되어서 임원만 이분이 8년을 하신 거예요. 8년을. 회사가 급성장하게 만들고 다른 많은 어떤 가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거는 다른 회사로 이직이 아니라 사업을 선택한 겁니다. 승승장구 하셨잖아요.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 왜이실까요? 어느 회사든 간에 자기가 들어간 회사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꿈은 다 갖고 있죠. 주어진 일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매출 강에도 있고 내 소임은 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미 정점을 찍었으니까 내려올 때를 딱 보셨네요. 그래.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건으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이미 다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회사를 가는 거는 사실 거기 가서 그런 영향을 누릴 수는 없죠. 가구 업계로 간 지 10년 만에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그 가구 회사의 임원들이 쭉 있잖아요. 임원 모임에 가서 그 선포를 했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사업할 거니까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뭐 여러 가구 회사의 임원들이 하시면은 열심히 도와주겠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내가 나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현실로 딱 부딪혔을 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일단은 메이커에 납품을 해야 되겠다는 게 지상 과제였으니까. 네. 내가 근무했던 곳은 납품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근무하면서 교류 관계가 메이커들하고 그 이사진들하고 교류가 있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만두고 나면은 납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다 오케이 했죠. 근데 실제로 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실무들이 밑에 뭐 부장들이나 차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납품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의 사업 기획과 현실의 사업은 또 틀리네. 아주 괴리가 굉장히 컸죠. 네. 그거 어떻게 돌파하셨어요? 얼마 만에?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렸죠. 어떻게, 영업은 어떻게 혼자 하셨나요? 영업은 메이커 들어가는 거는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직접 했죠. 직접 하면 직접 영업을 처음과 끝까지 영업을 하셨네. 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을 하실 때는 어떤 뭐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는 제품에 대한 노하우지 뭐 사람 보고 납품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회사들 메이커들이 사람 보고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얼마만큼의 제품을 품질 좋은 제품 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서 서로 보였냐 그게 문제죠. 항상 개발팀이 개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잘 만들어서 네, 샘플링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죠. 주력을 네. 대표하시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지금 사실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가구사의 어떤 임원으로 나오셨는데 네. 사실 이제 임원에서 이제 납품업자로 네. 바꾸기가 네. 마인드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글쎄요, 다 그렇듯 내가 메이커 근무했는데 임원인데 그런 마크를 가지고 납품한다면은 납품 성사 안 됩니다. 그냥 납품업자로 전략하는 거는 똑같이 납품업자가 돼야 되거든요. 임원이라는 개념을 달고 있으면은 아마 못합니다. 다 나이가 어렸을 텐데 그 나이 다 어렵죠. 20대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직급은 보통 대리, 주임. 그럼 나이 차이 거의 한 20년 차이 나는? 예, 더 나죠. 더 나죠. 예.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영업하실 때 어떤 식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셨나요? 때로는 식사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그 시다 역할을 다 했죠. 시다 역할. 예. 자기도 좀 미안할 정도로 움직여줬죠. 네. 대표님. 사실 그게 임원으로 계시다가 바로 공백 없이 한 1년 사업 준비해서 바로 하셨는데, 네. 그게 사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거품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품 빼기가 몇 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빼셨어요? 가령 메이커에 납품 안 하고, 네. 일반 대리점에 납품을 했었으면은, 측단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메이커 납품을 하는 거는 옛날에 임원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을 좀 알고 해서 납품하려면은 좋은 샘플링 만들어가지고 선보이는 게 답이다. 그게 답이다. 네, 그래서 거기 주력했죠. 개발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공장에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제조하시는 분은? 초창기에는 10명 미만이었죠. 인건비를 다 감당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처음에.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 또 그 돈 좀 갖고 있었던 거, 그 전부 다 이렇게 대출도 받으시고. 네, 대출도 받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처음에 사업 시작하고 나서 매출 일으키고 돈이 들어오는 건 한 언제 시점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일단 납품이 시작되고 나면은 납품되기 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만. 몇 개월 됐어요? 납품되기 전까지 준비하는. 샘플링 기간하고 한 반년이 흘렀죠. 6개월. 네. 사업 시작하고 나서 돈이 들어온 시점이 납품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니까 네, 한 9개월? 네, 8, 9개월. 8, 9개월 정도 걸렸네. 회전이 됐죠. 그럼 그때까지는 버텨야 되네요. 인건비 그 정도 버티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쭉 직장생활 하면서 대충해한 거를 갖다가 한 목에 다 쏟아넣죠. 자기 자본하고 대출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초창기는 자기 자본이고 네. 대출 없이? 대출 없이 했죠. 예. 그 이제 공장을 짓고 했었을 때가 대출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아, 네. 공장 지을 네. 때. 그때 땅 사고. 네, 땅 사고 할 때가 상당한. 근데 보통은 이제 가구 공장들 임대 공장을 많이 쓰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직접 하시려고? 아내가 네. 임대하는 것보다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차라리 시내에서 벗어나서 땅 좀 구입해가지고 그게 건물 올리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대출도 좀 받고 그것이 이제 안정적인. 네. 처음부터 세팅한 건 아니죠. 그럼 아니죠. 처음에는 네. 이제 임대를 하다가 한 2년, 3년 가까이 가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제 매출이 막 돌아가면서 네. 그때 이제 사버리셨네. 네. 땅도 사고 네. 공장도 짓고. 네, 그랬죠. 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내 내조가 크지 않았나. 지금 그때 그 당시 계속 잘 나갈 때도 임대를 했으면은 지금 뭐 내가 오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도 사업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위기가 찾아온 거죠. 첫 번째 위기는 IMF입니다. 불과 2년 만에 IMF라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리잡자 영상 보시면 3년 버티면은 길이 보인다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오지만 2년 만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 시작하면 바로 막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와요. 이 대표님도 위기가 딱 찾아왔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 우리 50대 이상 세대들 거의 다 겪으셨을 텐데 거의 물량들이 확 줄어버린 거죠. 납품하는 물량 자체도 줄고 힘들 그 시기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2년 만에 회사에 이제 확장을 하겠다고 임대 공장에서 자기가 땅을 사서 직접 공장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출금도 있고 직원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IMF 때 직원들 월급을 밀리지 않는 그것도 한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위기가 언제쯤? 위기에 뭐 IMF 왔을 때도 위기가 좀 왔었죠. 네. 왜냐면 납품 좀 작아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입 작아지니까 은행에 대출 받은 것도 제때 또 예측 못할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넣다가 또 조금 연체가 됐다가 넣다가 많이 반복했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네, 네. 그때 그래도 직원 인건비는 안 밀리고 왜? 인건비는 밀릴 수가 없죠. 반드시. 예, 은행 대출 관계가 연체되더라도 인건비는 인건비도 밀리서는 안 되죠. 그게 좋네. 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는 중국 제품입니다. 가구의 카피들 이런 것들이 싼 인건비와 어떤 그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메이커 가구 회사들로부터 받았던 그 오다 수주량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제품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는 그때 또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내가 거의 10년간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OEM을 했잖아요. OEM을 했는데 점점 오다가 주니까 이제 OEM 안 되고 가구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폐업을 하든지 두 가지 어떤 기로에서 이분이 선택한 거는 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국 제품 들어오면서 네네. 이제 위기를 겪으셨다 했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유대감이 좋아지고 있을 때 중국에서 계속 샘플링이 작업해가지고 주면은 한 달 만에 샘플링 작업이 끝나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오다이면은 발주하면은 한 달 만에 그 발주를 받아가지고 시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내 그 납품업자들은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제품이 막 10개 정도 납품했으면은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시판 들어가야 되겠다. 그냥 내가 납품하지 않고 시판에 들어가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근데 브랜드가 없는데 보통 뽑고 OEM 마셨으니까. 네, OM을 쓰는 내 브랜드는 없으니까 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작품을 그때 잡았거죠. 진흥항공 용상이라는 네. 작품.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을 통해서 백화점, 유명한 백화점에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제품이 장인 조각가가 만든 거라 보니까 VIP 고객 대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거죠.
국내 유일, 세계 유일한 제품이라고. 재산관계에서 때문에 본토도 문화 장인입니다. 장인을 섭외하셨어요. 섭외해서 그분이 이제 자기 제자들 데려와서 작품을 만들어요. 임금비도 상당했겠네요. 그때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직원의 몇 배가 되는 금액 지출했었습니다. 얼마나 개발하는 데는 제품 만드는 데 얼마나 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니 금액 말고 기간. 기간은 약 한 2년 넘게. 그 작품 네. 만드는 데요. 네. 구상, 그다음 이제 리허설, 본 작업 들어가는 것까지 2년. 2년 동안. 한 3년 대로 지금까지 버신 거 다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2년 만에 주인이 나타난 거죠. 그때 백화점에서 가격을 책정해 준 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 네,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나이가 이제 한 50대 후반입니다. 그때 그 작품이 팔리고 난 뒤에 주위에서 자꾸 싫어. 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1000만짜리 판매를 할 수 있는 작품 만들 수 있나. 그래서 가만히 구성에도 옳고 해서 뭐 또 심해서 다른 구성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한 거지 뭐. 그냥 뭐지. 그만두신 그때 나이가 60 지나서인가요? 60 환갑 지나서? 그때가 환갑 전이었죠? 네네네 전이었죠. 네, 환갑 전에 60에 그렇죠. 60 전이었죠. 네. 50대 후반이었죠. 그 네. 당시에. 그만두시고 이제 사실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는 거는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나이도 생각하고 이런 거 모든 것들도 또 주변의 어떤 만류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정리할 때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섭외가 왔었더라고. 어떤 업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융합기술연구원이죠. 전공이 에코노미 경제학이니까 경제 쪽에 일을 많이 했죠. 그때 나이가 그 당시 한 62세, 3세 정도 됐습니다. 그럼 영업 섭외가 들어가지고 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운이 좋아가지고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나요? 가구회사서. 가구회사. 근데 일반 가구 같으면 안 할 건데, 야, 다른 거 같으면 문하지만, 가구하고 같은 거, 그때 한번 좀 올인해보고 싶다. 그 지금 75세신데 네, 그쪽에서 제안을 받으셨네요. 그 나이에 있던 게 가능한 물어보니까 관계없다. 관계없대요. 네, 왜냐면은, 워낙가 그동안의 경력을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난 거는 킨텍스에 전시회 했었을 때 네. 방문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자기 회사 한번 오락해서 갔거든요. 제안이 한번 왔더라고요. 네. 혹시 그 급여는 오픈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해달라. 일하는 만큼 내가. 그래도 받았어. 연봉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지금 남만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사실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임대 수익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절대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직장 생활 20년, 사업 15년의 어떤 경력을 살려서 후진들에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 포함해서 네. 지금 50대 정년 퇴직도 없이 요즘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네. 50초인데 네. 이분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 그 뭐, 자기 관리를 하는 거는요,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있으면서 여기가 내 영원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넓은 생각입니다. 네.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도 뭐 얘기 나눴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주부님은 백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수입이 들어오는 주부지 적어도 하나는 안 된다. 한 2개, 3개 이상은 수입이 들어오는 주부님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 가지면서 그 준비는 못 하지만은, 그건 항상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직장에 그만두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생각하고 있었던 다른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크게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직장인으로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주신 말씀은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움도 있고 뭔가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힘들지만 충분히 본인의 경력을 살리고 아니면은 재취업을 위한 어떤 취업 교육을 받고 한다면은 충분히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또 길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은 실패하지 않고는 이제 사업이 흥하지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IMF를 겪어내고 또 중국 제품에 대해서 밀리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실패의 과정, 어려운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 근데 그거를 회피하거나 그거를 두려워하면 이제 사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사업을 하더라도 이분의 말씀은 좀 짧게, 실패도 좀 짧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노장의 지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겪었던 것들, 그래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 잡자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하, 글쎄, 보통 사업에 실패 한 번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지. 실패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쉽게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도 오랫동안 있으면 실패하지 않고 아주 단타로 짧게 실패를 한번 겪고 난 뒤에 본 게임을 내서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이 75세 노장, 75세에도 스카웃 돼가지고 또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의지를 불태우는 이런 상황인데 힘을 받아서 뭔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